요즘에 기업 부채 이야기가 나오는 걸 중심으로 그 전부터 IMF 금융위기 때를 넘어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경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 무너져요? 그래서 위기가 언제 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기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IMF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넘어섰다. 그래서 진짜 IMF보다 심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13.7%로 IMF 위기 때보다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법인세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법인세 인상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21년 113.7% 기업 부채가 나왔고 외환위기 때 108.6%, 그리고 BIS 통계, 한국에 대해서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부채가 먼저 올라갔고요. 요게 내수 침체를 불러오니까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아니, IMF 때보다 지금 돈이 많잖아요. IMF 때보다 경제가 훨씬 활성화됐잖아요. 핵심은 GDP 대비죠. 그러니까 IMF 때보다 기업들 환경에서는 더 힘들다고 느끼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IMF 때는 사실 문제는요, IMF 때는 달러가 없었던 게 문제였죠. 기업들이 막 죽어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달러가 없어서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번졌다면은 지금은 정부에서는 달러가 충분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더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도 굉장히 심하게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IMF 때 1년 적자를 넘어섰다. 언제? 4월에 나온 기사인데 3월까지. 1에서 3월까지 IMF 때 적자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흑자인데요. 6월부터 9월까지였나요? 6, 7, 8, 9? 4개월째 흑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월부터 5월까지 3월까지 이미 IMF를 넘어섰으니까 이 기간에는 IMF를 넘어서는 적자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 흑자도 4개월째 불황형 흑자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인데, 즉 수출이 안 된다. 수입이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흑자가 났다. 요거는요, 자린고비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 잘 안 팔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얻는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안 된다. 수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외국 거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내수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 건데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내수가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죽었다.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수가 침체했다. 소비 심리도 기업 경기 전망도 얼어붙었다. 소비자 심리 지수 막 살아난다. 경기 살아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겼지만 결국에 또 다시 100을 밑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기 전망은 19개월째 부정적 수준에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수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자린고비라는 소리예요. 밥 한 공기 입에 넣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버는 건 줄었는데 쓰는 걸 더 줄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내수 침체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자영업자 95%가 현재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80%는 올해가 작년보다 경제가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사실 내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을 살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릴 때가 아니라 부동산은 잡고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을 살리고 내수를 잡고 있어요. 부동산을 살리는 건 내수가 안 살아납니다. 아니 부채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돈 모아서 그것만 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특히 막판에 몰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판에 파는 사람들은 다주택 투기꾼들이 많아서 그들은 어차피 내수 돌릴 만한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고 막판에 물려서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이나 혹은 영끌에서 갭투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뜩이나 소비 못하는데 더 소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니까 내수는 계속 침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부채도 계속 쌓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계속 쌓이고, 거기다가 가계부채도 이미 잔뜩 쌓였기 때문에 IMF 때 같으면은 어떻게든 극복하면은 1년 만에 뭔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게, 내수가 침체된 이유가 가계부채 때문이 가장 심하다. 가계가 비소비 지출이 너무 커요. 되게 차주별 DSR 말고요, 전체 DSR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이고 거의 뭐 최상위권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최상위권인데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몇 개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들은요 빚을 많이 지는 것들이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노후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빚을 지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거기다가 내수가 안 돌아가서 팔리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도 지금 대출금리 상승 부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뼈다귀 해장국이 비싸다느니 해장국이 비싸다느니 설렁탕이 비싸다느니 그나마 치킨이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같은 기간 6.8%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 근원 물가 상승이. 그런데 IMF 터지기 전에,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성장국이었어요. 성장국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도 높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러니까 물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낮고 GDP 상승률도 낮고 금리도 낮춰놨는데, 금리 높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 저금리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고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완전 저금리라고 보기까지는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살아와서 그러지 지금 고금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훨씬 더 체감은 더 큰 거고, 그리고 근원물가 오름폭 역시 같은 기간 누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7%다. 즉 외환위기 때보다 근원물가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서 5%대에서 2%대로 내려왔지만, 그때는 유가가 이럴 때 유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지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유가는 올라가고 기저효과가 되는 유가는 점점 더 내려가기 때문에 뭐 10월까지 3%다, 뭐 추석 물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3%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돼요. 내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출도 안 되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뭐 소득세 걷는다, 소득세 걷는 거 한계가 있고, 자산시장 뭐 지금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 사실 평년 수준만큼도 안 나오죠. 평년 수준이 한 6천 건 정도 되는데 지금 잘 나온다고 해도 4천 건도 안 나와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세수 감소 역시 IMF 때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수 감소가 굉장히 심하다, 세수 감소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차율, 더 거쳤는지 덜 거쳤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차율이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3년치 비교해가지고 비슷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저런 식으로 다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요, IMF 때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수출 안 되죠. 내수 안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 자영업자들 부채가 IMF 때를 넘어섰죠. 왜냐면은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IMF 때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내수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당연히 돈이 벌리는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조금 걷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IMF 때를 초과를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이렇게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그때 한창 성장하던, 그때 IMF 98년도 같으면요, 97년도에 IMF 터지고 기저효과로 확 올라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준할 정도로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는 디플레이션인데 물가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외국보다 낮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봐봐요. 이번에 추석상 차리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뭐 과일값 얼마나 올랐고, 이건 또 얼마나 올랐고, 저건 또 얼마나 올랐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전만 보더라도 물가가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2년 전도 아니고 작년이랑 비교해봐도 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뭐 2%대, 3%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인데 그냥 첫 번째는 터진 것이 없고, 두 번째는 터지지 않도록 막고 있으니까, 막 돈 쏟아부어서 막고 있으니까. 원래 부동산 이미 터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부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해져서 위태위태해져서 DSR을 도입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 전에 도입했었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DSR 도입하던 시기는 MB 정부 말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도입 안 하고 오히려 초이노믹스로 대출을 풀었죠. 그거 열심히 막아놨더니 시장 왜곡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더니 DSR 우회해가지고 돈을 풀어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이걸 잘하고 있대요. 국토연구원 연구원장님 되게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그분이었죠. 신모 교수님. 그분이 국토연구원장님 되셨더만. 이거 정부 찬양하고 있어. 한국은행이든 IMF든 다 까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든 IMF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왜 부동산 풀고 자빠졌냐, 부동산 빨리 규제해라 이러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만 신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해요. IMF 때 넘어서는 지표들이 몇 개냐. 특히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이기 때문에요. 그때보다 지금 경제가 성장해서 당연히 빚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GDP, 소득이 늘어난 만큼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안전하다. 실물 경제가 곳곳에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 현상이다. 상저하고 주문처럼 외치고 있다. 근데 기업 실적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고, 경제 성장률 계속 예측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시적 현상이고 어떻게 상저하고가 나오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상저하고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물가하고 금리밖에 없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해서 진짜 안전한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지표들이 터지고 있어요. 환율 1,300원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경제 위기 징조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이것도 계속 위기고, 지금 수출 감소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 굉장한 위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안 나와서 불황의 혹자가 나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위기가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IMF 터지기 전에 어땠어요?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날짜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9월, 1997년 9월 1일. 위기 아니었어요? 위기에 익숙해지지 마라. 위기에 익숙해져서 민감하게 못 받아들이면요, 손해보는 건 자신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확실히 기억하시고, 지금 경제 위기가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는데 뭐 하나 지금 터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게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냥 언제까지 위기 타령할 거냐. 내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도 내가 뭘 물에 빠져주고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목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